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화재 현장에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에 다녀갔습니다. 불은 1층 주차장 천장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도록 하죠. 자, 김태영 기자 상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후 2시쯤 문재인 대통령이 이곳 화재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건물 밖에서 불이 난 1층 필로티와 입구, 그리고 건물 외벽 등을 살펴봤는데요. 불이 난 건물 바로 옆에 있는 상황실 텐트로 자리를 옮겨 보고를 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현장에서 15분 정도 머물다 장례식장으로 떠났습니다. 현장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 표정은 줄곧 무겁고 어두웠습니다. 제천 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선 가족들과 50분 동안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이번 불이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관 열선 작업을 하다 불꽃이 스티로폼에 튀었고 확 타오른 스티로폼이 주차장 안에 있던 차로 떨어지면서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이 불로 현재까지 29명이 숨졌습니다. 20명은 통유리로 된 2층 여자 목욕탕에서 변을 당했습니다. 소방당국은 7분여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초동 조치에 아쉬움이 드러났습니다. 출동한 지 30분이 돼서야 2층 안으로 들어간 걸로 확인이 됐는데 일부 시민과 유족들은 이 소방이 바깥 통유리를 과감하게 깼다면 대규모 인명피해는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제천에서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지난 2015년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죠. 조금 전 대법원에서 홍 대표에 대한 최종 선고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으로 가볼까요? 이윤상 기자. 홍준표 대표의 무죄가 확정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오후 2시 10분쯤 홍준표 대표에 대한 상고심 재판이 있었는데요. 대법원은 홍 대표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홍 대표는 2011년 한나라당 대표 당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는데요. 1심은 홍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에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오늘 대법원이 2심 판단이 맞다고 손을 들어주면서 재판은 2년 반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홍 대표와 함께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던 이완구 전 국무총리 역시 1, 2심 판단이 엇갈렸지만 대법원이 오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에 나와 재판을 방청한 이완구 전 총리는 검찰이 증거 자료를 조작했다며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문무일 검찰총장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설명해 주실까요? 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2015년 숨지기 직전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라고 불리는 뇌물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대법원은 검찰이 증거 자료로 제출한 성완종 리스트와 돈 전달자의 진술 모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 포함해서 이제 다양한 뉴스를 준비해 놓고 있는데요. 오늘은 노은지 강병규 기자와 더불어서 매주 금요일에 만나는 분이죠. 이두화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하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홍준표 대표는 아마 어제 밤잠을 제대로 못 자지 않았을까요?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일 텐데, 자,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대법원이 이제 죄가 없습니다.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홍준표 대표의 반응을 먼저 듣고요. 말씀을 본격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사건에 휘말려서 패목강심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무명을 벗게 돼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한 검사들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내 반드시 묻겠습니다. 요즘 검사들은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공판 과정에서 확정된 검사의 증거 조작 혐의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네, 홍준표 대표가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한 검사들 앞으로 두고 봅시다.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도하 의원께 질문을 드릴까요? 오늘 홍준표 대표가 기자회견을 3시에 이제 조금 전 3시에 당사에서 했는데요. 굉장히 비장한 각오가 엿보이고요. 뭐 패목강심이라는 표현도 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근데 아무래도 사실 이제 좀 불안한 건 일정 부분 있었겠죠. 예. 이제 대법원 판결 선고가 날 때까지 확정적이지 않고 또 만약에 항소심 결과와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정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은 있었겠지만 홍준표 대표도 사실은 법조인이기 때문에요. 네. 일정 부분 오늘 선고가 난다는 얘기를 듣고는 항소심 결과가 그대로 갈 거다라는 예상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회견 준비를 하면서 패목강심 이 고사성어도 이제 이 성현의 가르침도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예. 원래 패목강심 화기양제라 그래서 어허. 눈을 감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게 이제 화기를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뭐 몸이 아프거나 안 좋은 우환이 닥쳤을 때 오히려 내면을 돌아보는 계기가 돼서 좋은 점도 있다. 뭐 이런 얘긴데요. 뭐 예. 성현의 가르침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뭐 사실 무엇보다도 이제 가장 그 지방선거 준비함에 있어서 오늘이 가장 불안한 날 중에 하루였겠죠.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뭐 짚어볼 대목이 많아서요. 좀 속도를 내보도록 하죠. 그러면 홍준표 대표가 이제 3시에 기자회견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오전에 한국당 당사에서 비공개 회의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조금 전에 홍준표 대표의 모습과는 좀 사뭇 다른 모습이었죠, 노 기자. 네, 기분이 좀 상당히 좋아 보였어요, 오히려. 이제 약간 겉으로 좀 강해 보이려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기자들을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죠. 대법원 선고가 났을 때는 그 당사 이제 최고위원실 대표실에서 이제 예. 여러 가지 참모들이 모여서 같이 봤대요, 그 결과를. 근데 무죄 확정 판결이 나니까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고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홍준표 대표는 2년 8개월 동안 이 성완종 리스트 사건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목강심이라는 표현도 쓴 것이겠죠. 자, 강병규 기자. 예.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강 기자가 오늘 열심히 하루 종일 취재를 해봤는데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그래서 나가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도하 의원께 질문을 드릴까요? 뭐 이도하 의원께서는 또 변호사시기도 하니까요. 자,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 이제 대법원도 무죄를 선고했는데 그렇게 왔다 갔다 했고 결과적으로 무죄가 나온 결정적인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예, 사실 이거는 이제 물증이 명확하게 있다고 하긴 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예. 전달자 얘기가 있으니까요. 아. 메모랑 진술, 그 돌아가신 분의 진술은 있지만 돌아가신 분이 나와서 이제 증언을 하긴 어렵죠, 법정에서. 근데 그러니까 이제 또 전달자가 있다는 입장인데요. 예. 근데 전달자의 진술이 좀 이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오락가락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돈을 이렇게 사실 이제 법조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돈을 안 받았다는 확증이 있는 게 아니라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검찰이 입증을 못했다 이렇게 예. 생각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유죄의 입증을 검찰이 확실히 못하면 이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무죄로 보는 거니까요. 예, 근데 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오고 나서 대법원까지 지금 1년이 안 걸렸기 때문에 결론이 바뀌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예, 예. 그래서 결론이 이 정도면 아마 항소심 결론이 그대로일 거라고 예상을 한 법조인들이 예. 많을 거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완구 전 총리보다 예. 홍준표 대표가 더 유리할 거라고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들이 예상을 많이 했어요. 그랬군요. 그게 왜냐하면요. 예, 예. 이제 그 항소심에서 이제 그 재판 과정에서 예. 홍준표 대표의 변호사들은 그 성완종 전 회장의 진술이나 녹취 메모를 증거로 하는데 동의를 했어요. 예. 그걸 증거로 하는데 동의를 했는데도 다른 사람들의 진술이 오히려 홍 대표에게 아. 유리했기 때문에 무죄가 나온 거여서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완구 전 총리보다도 홍 대표가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법조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홍 대표의 기자회견 중에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한데 강 어떤 부분이죠? 기자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검찰에서 증거 조작했다라고 하면서 이 책임을 묻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예, 그렇죠. 저도 이제 기자 간담회에서 증거 위조죄를 묻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실제로 있는 건지 제가 법을 찾아봤는데 예. 실제로 증거 위조죄 항목이 있더라고요. 증거 위조죄. 네, 수사기관에서 이 증거를 조작했을 경우에 이제 소송을 걸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형법인데요. 예, 예. 자, 근데 뭐 일단 보면 이게 홍준표 대표의 원하는 대로 네. 이 증거 위조죄가 성립이 되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강 예. 기자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을 짚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홍준표 대표의 1억 원을 받았다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에
특별수사팀장이 시청자 여러분 누구였냐면 지금 현 검찰총장인 문무일 검찰총장이 당시에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단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기자들이 물었어요. 홍 대표한테. 그러면 문무일 검찰총장한테 지금은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홍 대표는 문 총장은 또 그런 일을 안 했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약간 문 총장은 또 감싸는 듯한 발언을 했단 말이죠. 네. 강 기자,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기자들 사이에서도 좀 얘기를 나눴는데 우선 사실 이 수사를 지휘한 것은 문무일 검찰총장이지만 예. 수사에 가담을 한 거는 사실 일선에 직접 수사에 뛰어든 검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무일 총장과의 그 연관성이 좀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그래도 문재인 정부에서 들어서 할 말은 한다라고 생각을 나름 하지 않았겠냐. 감정론적인 측면도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문 총장이 모든 적폐 수사를 연내 마무리한다라고 하면서 청와대는 좀 약간 다른 입장을 냈잖아요. 예. 그것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가 조금 뭐 만족스러웠는지 감정적으로 좀 친근하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홍준표 대표가 이제 1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지 않았었습니까? 그때 굉장히 홍준표 대표가 억울해하는 장면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뭐 저승에 가서 내가 성완종이한테 물어볼 거야 이렇게까지 얘기했었는데요. 그 목소리 듣고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죄 선고하는 거예요. 제가 받는 기분은 마치 무상강도 당한 그런 기분입니다. 돈은 엉뚱한 사람한테 다 줘놓고 왜 나한테 더 씌웠는지. 내 나중에 저승 가서 내 성완종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홍 대표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근데 어때요, 노 기자? 그 홍준표 대표랑 성완종 대표가 정말 개인적으로 좀 친분이 있는 사이입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성완종 전 의원의 어떤 지역구가 충청도잖아요. 그래서 지역구도 겹치지 않고 두 사람이 이렇게 실제로 홍준표 대표의 뭐 주장이긴 합니다만 뭐 사적인 자리에서 만난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본 적이 없고 안부 전화나 한두 번 정도 받은 적이 있을 뿐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그러니까 본인이 건 것도 아니고 전화를 받았던 적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뭐 기억을 거듭해 보니까 예전에 국회 대표실에서 맞추신 적이 있는 것 같다라고 했지만 계속해서 개인적인 친분이 전혀 없어서 상당히 억울하다 이런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아마 기억을 좀 이렇게 보시면 이런 생각들 나시지 않으십니까? 이 성완종 리스트 이제 이 사건이 터지면서 홍준표 대표가 자신의 어떤 처지를 어떤 단어에 이렇게 비유한 적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열심히 그 목소리를 찾아봤는데 한번 들어보고요.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죠. 긴 여행을 가다 보면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질 때도 있고 가시에 찔릴 때도 있고 생채기가 날 때도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 성완종 리스트라는 올무에 지금 내가 얽혀 있습니다. 올무에 걸린 짐승이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치면 올무가 더 옥죄어집니다. 올무에 얽혔다고 해서 거기에 흥분을 하고 자존심을 잃으면 그 올무는 더 옥죄어듭니다. 네, 뭐 올무라는 등등의 표현을 썼는데 그런데 이런 시각도 있었습니다. 이 8명이 그 성완종 메모에 등장을 했는데 뭐 허태열, 홍문종, 유정복, 홍준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서병수, 김기춘, 이병기, 이완구 이렇게 8명이 등장을 했는데 사실 홍준표 대표를 제외하고 나머지 7명은 모조리 다 친박 진영이에요. 그래서 홍준표 대표 이름이 저때 있었을 때 홍준표 대표는 저기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라는 시각도 있었거든요. 의원님 어떻습니까? 예, 사실 좀 예. 결이 다른 인물이죠. 이제 친박의 핵심이라고 내지는 그 선거대책위원회,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나 이렇게 당에서 그 관련해서 아주 주요 당직을 맡고 있던 분들 이름이 많이 오르내렸는데요. 이제 또 저때 주의해야 될 게 이제 서병수라는 이름이 있었던 건 아니고 부산시장이고, 그죠? 뭐 또 이병기 실장이나 뭐 이완구 이런 분들은 금액이 적혀 있지는 않았고 뭐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대선에서 중요한 직책을 차지하고 있던 분인데 이제 홍준표 대표는 좀 그 친박이라고 하긴 좀 어려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왜 여기에 있냐. 그래서 본인도 그와 관련해서 이제 분리 전략을 썼고 재판에서도 네. 그리고 내가 억울하다 올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래서 올무에 얽혔다고 해서 흥분하고 자존심을 잃으면 안 되고 예. 그럼 더 옥죄니까 아마 폐목 강심을 하셔서 빠져나오셨나 봐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 홍준표 대표가 오늘 이제 뭐 큰 짐을 덜게 됐는데 한국당 상황은 좀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오늘 오전 제가 비공개 회의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뭐 험악한 고성이 오갔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뭐 하는 거야 이게? 당 서열 지금 몇인지 알아요? 야, 비켜요. 뽑으세요. 해당자는 안 돼요. 문 열어주시죠. 못 열어요. 문 열어주시죠. 못 열어. 못 열어요. 자유한국당은 당 대표의 당이 아닙니다. 사무총장님이 어? 항상 저한테 이런 식으로 무시했었습니다. 당 서열이 무시되고 있는 자유한국당입니다. 당 서열이 나가겠습니다. 무슨 무시? 류호의 최고위원하고 홍문표 사무총장 간에 뭔가 설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강병규 기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네, 오늘 이제 당무 감사 재심 결과가 논의되는 그 최고위가 열렸는데 그래서 최고위가 보통은 언론에 오픈돼 있지만 비공개로 오늘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무 감사 기준에 낙제점을 받은 류호의 최고위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홍문종 사무총장이랑 지금 원성을 높이고 싸우고 있는데 사실은 당무 감사 기준에 낙제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안건 대상자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 재심에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홍문종 사무총장은 사무총장이니까 나름 들어올 수 없다라는 그런 원칙을 계속 제시하고 있는 건데 네. 류호의 최고위원은 이 자신에게 낙제점을 준 그 불만 때문인지 계속 이것에 대해서 항의하고 어필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류호의 최고위원 관련된 기사가 많이 인터넷에 떴는데 그 기사들을 딱 하나씩 클릭해서 들어갈 때마다 노 기자 무슨 인형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그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겁니까? 네, 지금 예. 보시는 그 그림, 그 인형 그림을 보시면 다들 많이 봤다, 많이 본 인형인데라고 하실 거예요. 저희도 이제 자주 사용하는 그런 라이언이라는 캐릭터 인형인데 네. 오늘 저걸 들고 나타났어요. 근데 이런 글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라이언과 함께 오늘 다녀왔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계셔서 오늘도 행복하다라고 하면서 뭔가 이제 나에게 힘을 주는 존재 라이언 이런 식의 설명을 계속 했었거든요. 뭐 본인이 좀 약간 힘이 들다 보니까 외로워서 데리고 왔다. 내가 좀 많이 울보지 않냐라고 하면서 저렇게 라이언을 계속 들고 설명을 하는 모습을 보여서 사실 좀 많이 성인이잖아요. 성인이 네. 저렇게 인형에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좀 이례적이어서 기자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뭐 왜 저랬을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도하 형께 좀 질문을 드릴까요? 저는 저 인형을 들고 나온 모습을 보면서 저희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은 아니잖아요. 저 류호의 최고위원의 저 지금 뭐랄까요? 좀 속마음이랄까요? 이런 거 좀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분이 아니어서 네. 마음을 짐작하기가 좀 어려운데 근데 이제 저게 카카오 프렌즈의 캐릭터 유명한 캐릭터죠, 요즘. 네. 근데 그래서 아마 그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이 부분을 캐릭터를 들고 있으면 일단 기자분들이 계속 지금 저희도 언급을 하게 되잖아요. 주목을 끌게 된 건 사실이고 사람들한테 친근감이 있고 인기가 있는 캐릭터니까 이제 그 부분을 좀 활용하려고 하신 것 같은데 예. 보통은 정치인들은 뭐 패션이든 아니면 정치인들이 뭔가 저렇게 들고 나오든 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예. 거기에 분명한 캐릭터의 메시지가 있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제가 카카오 프렌즈 라이언 인형의 메시지는 정확히 모르겠네요. 자, 라이언 인형을 들고 이제 류호의 최고위원이 등장을 했는데 실제로 인형을 들고 류호의 최고위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왜 오늘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 아이가 왔는지 아십니까? 오늘 저는 혼자였습니다. 자유한국당 안에서 적반하장은 물론이며 당이 무너져 갈 때 다른 정당으로 모두가 가버리고 났을 때 저는 이 당을 지켰습니다. 아무도 적반하장에 소통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도 외롭게 이 당을 지켰습니다. 유치해 보이시죠? 그래서 이 울보가 인형과 함께 왔습니다. 그만큼 외롭게 지냈습니다. 오늘 여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목소리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강병규 기자, 네. 홍준표 대표랑 류호의 최고위원 간에 SNS에서 또 한바탕 공방을 주고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둘 다 SNS를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헤비 유저인데요. 그래서 이제 홍준표 대표랑 류호의 최고위원 이런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류 최고위원을 주막집 주모에 좀 비유를 해서 주막집 주모. 예, 푸념을 듣고 있을 시간이 없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얘기했고 예. 류 최고위원은 낮술 드셨냐? 홍마초 지금 돼지발정제 갖고 다니시는 건 아니죠? 라면서 강하게 이제 비난을 했는데 이 관련된 만평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왔습니다. 만평이군요. 예, 대법원과는 홍선비와 그 주막 그 류해 최고위원은 주막집 주모로 이제 나온 건데 이게 어느 정도 이런 발언을 SNS의 발언을 좀 비유하는 하나의 만평, 두 사람의 갈등을 빚은 하나의 만평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저는 굉장히 궁금했는데 오늘 이제 홍준표 대표가 대법원에서 이제 무죄를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류해 최고위원이 과연 이거에 대해서 무슨 반응을 보일까가 궁금했는데 반응을 보였습니까? 근데 상당히 빠르게 반응을 그래요? 보였는데 네,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저희가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일단 뭐 예상치 못하게 축하드립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무죄 확정을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단서 하나 또 달았는데 돌고 있는 소문은 거짓이길 바랍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운을 남겼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네요. 돌고 있는 소문이 저는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뭔가 이 대법원 선고 날짜가 오늘로 잡힌 거에 있어서 뒤에서 어떤 공작이 있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좀 여운을 남기는 말이어서 저게 진심 어린 축하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홍준표 대표가 이제 무죄 선고 이후에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자들이 잊지 않고 이 류해 최고위원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홍 대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홍준표 대표는 뭐 무시 전략을 쓰는 걸까요? 자, 근데 이도하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홍준표 대표 무죄 선고를 받게 됐는데 뭐 누구나 예상이 가능하겠지만 이제 홍준표 대표 이제 날개를 달았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날개를 달았다는 표현보다 이렇게 예. 발을 묶고 있던 족쇄가 풀렸다. 이제 예. 본인이 올무가 풀렸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요. 이제 그 부담이 덜어진 거겠죠. 그래서 몸이 좀 가벼워진 거는 날개를 달아서 그런지 무거운 걸 떨어뜨려서 그런지 몸이 가벼워지신 건 사실일 것 같고요. 예, 예. 무엇보다도 이제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아. 이제 당협위원장 이제 교체 당협위원장을 정해놨는데 새로 당협위원장을 임명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지방선거 대비해서 인재를 영입한다든가 이런 활동을 벌이기가 편할 겁니다. 왜냐하면 예, 예. 지방선거가 내년 6월에 선거가 있다고 하지만요. 실제로는 지방에선 벌써 이제 선거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고 예. 내년 1월쯤이 되면 공심위원들, 공천심사위원회가 일정 부분 구성이 될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전략을 세워서 야당으로서 존재감을 좀 보여야겠다. 특히 뭐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 통합 문제도 있고 하니까 예. 제1야당으로서 존재감을 보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이제 조금 권위가 더 생기는 그런 면이 생기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홍준표 이게 성완종 리스트 사건을 이야기할 때 홍준표 대표와 함께 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한 명 있죠. 이완구 전 국무총리인데 이 총리는 사실 이 성완종 리스트 사건 때문에 총리직에서 물러나야만 했습니다. 노 기자가 당시 상황을 영상을 보면서 잠시 설명을 해줄까요? 네, 그러니까 예. 정권에 부담이 됐기 때문에 뭐 마지못해서 자진 사퇴를 하고 지금 퇴임식에서 돌아 나오는 울먹이면서요? 모습인데, 네, 표정을 보시면 상당히 울음을 참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이완구 전 총리도 눈물이 좀 많은 그런 케이스였는데 저 때는 퇴임식을 하고 직원들과 단체 사진을 찍고 손을 흔들고 돌아 나오면서 저렇게 울음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기억이 글썽이는 나네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예, 예. 국회에서 여러 번 억울함을 호소를 많이 했었어요. 그 당시에 또 이제 국회 대정부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완구 전 총리를 향해서 상당히 좀 압박 어린 질문이 많았는데 당시에 억울함을 호소했던 이완구 당시 총리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어떠한 증거라도 만약 이완구가 망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증거가 나오면 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네, 이완구 전 국무총리도 오늘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 소식을 전하고 있는 건데, 자, 이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해서 이제 무죄가 나오자 강병규 기자, 네. 벌써부터 이완구 전 총리 정치 행보에 대한 여러 가지 관측들이 나오고 있던데 강 기자가 취재 좀 해봤죠? 사실 충청도에서는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었습니다. 예. 이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경찰로 충남 지역에 상당히 오랫동안 재직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무죄 판결을 받고 나서 이제 그 해당 지역에서는 이제 재보궐 선거에 출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이제 2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제가 취재하기로는 본인의 운전기사, 어떤 폭로를 했던 본인의 운전기사였던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하기도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예. 본인의 명예훼손에 상당히 의혹이 있는 사람이고 그럼 이제 남은 건 정치적인 그런 명예를 회복하는, 되찾는 그런 일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는 뭐 솔솔 다시 재보궐
선거를 통해서 자신도 이제 박근혜 정부의 희생양이다. 어허. 예, 그런 메시지를 좀 전달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벌써부터 이제 6월에 있을 재보궐선거 출마설이 나온다고 하는데 정치 데스크 시간을 주목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취재해서 또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이 부분을 캐릭터를 들고 있으면 일단 기자분들이 계속 지금 저희도 언급을 하게 되잖아요. 주목을 끌게 된 건 사실이고 사람들한테 친근감이 있고 인기가 있는 캐릭터니까 이제 그 부분을 좀 활용하려고 하신 것 같은데 예. 보통은 정치인들은 뭐 패션이든 아니면 정치인들이 뭔가 저렇게 들고 나오든 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예. 거기에 분명한 캐릭터의 메시지가 있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제가 카카오 프렌즈 라이언 인형의 메시지는 정확히 모르겠네요. 자, 라이언 인형을 들고 이제 유효의 최고위원이 등장을 했는데 실제로 인형을 들고 유효의 최고위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왜 오늘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 아이가 왔는지 아십니까? 오늘 저는 혼자였습니다. 자유한국당 안에서 적반하장은 물론이며 당이 무너져 갈 때 다른 정당으로 모두가 가버리고 났을 때 저는 이 당을 지켰습니다. 아무도 적반하장에 소통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도 외롭게 이 당을 지켰습니다. 유치해 보이시죠? 그래서 이 울보가 인형과 함께 왔습니다. 그만큼 외롭게 지냈습니다. 오늘 여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목소리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강병규 기자, 네. 홍준표 대표랑 유효의 최고위원 간에 SNS에서 또 한바탕 공방을 주고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둘 다 SNS를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헤비 유저인데요. 그래서 이제 홍준표 대표랑 유효 최고위원 이런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유효 최고위원을 주막집 주모에 좀 비유를 해서 주막집 주모. 예, 푸념을 듣고 있을 시간이 없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얘기했고 예. 유 최고위원은 낮술 드셨냐? 홍마초 지금 돼지발정제 갖고 다니시는 건 아니죠? 라면서 강하게 이제 비난을 했는데 이 관련된 만평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왔습니다. 만평이군요. 예, 대법원가는 홍선비와 류해 최고위원은 주막집 주모로 이제 나온 건데 이게 어느 정도 이런 발언을 SNS의 발언을 좀 비유하는 하나의 만평, 두 사람의 갈등을 빚은 하나의 만평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저는 굉장히 궁금했는데 오늘 이제 홍준표 대표가 대법원에서 이제 무죄를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류효의 최고위원이 과연 이거에 대해서 무슨 반응을 보일까가 궁금했는데 반응을 보였습니까? 근데 상당히 빠르게 반응을 아, 보였는데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저희가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일단 뭐 예상치 못하게 축하드립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무죄 확정을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단서 하나 또 달았는데 돌고 있는 소문은 거짓이길 바랍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운을 남겼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네요. 돌고 있는 소문이 저는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마치 뭔가 이 대법원 선고 날짜가 오늘로 잡힌 거에 있어서 뒤에서 어떤 공작이 있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좀 여운을 남기는 말이어서 저게 진심 어린 축하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홍준표 대표가 이제 무죄 선고 이후에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자들이 잊지 않고 이 류효의 최고위원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홍 대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홍준표 대표는 뭐 무시 전략을 쓰는 걸까요? 자, 근데 이도하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홍준표 대표 무죄 선고를 받게 됐는데 뭐 누구나 예상이 가능하겠지만 이제 홍준표 대표 이제 날개를 달았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날개를 달았다는 표현보다 이렇게 발을 묶고 있던 족쇄가 풀렸다. 이제 예. 본인이 올무가 풀렸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요. 이제 그 부담이 덜어진 거겠죠. 그래서 몸이 좀 가벼워진 거는 날개를 달아서 그런지 무거운 걸 떨어뜨려서 그런지 몸이 가벼워지신 건 사실일 것 같고요. 예. 무엇보다도 이제 지방 선거를 대비해서 아. 이제 당협위원장 이제 교체 당협위원장을 정해놨는데 새로 당협위원장을 임명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지방 선거 대비해서 인재를 영입한다든가 이런 활동을 벌이기가 편할 겁니다. 왜냐하면 예. 지방선거가 내년 6월에 선거가 있다고 하지만요. 실제로는 지방에선 벌써 이제 선거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고 예. 내년 1월쯤이 되면 공심위원들, 공천심사위원회가 일정 부분 구성이 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전략을 세워서 야당으로서 존재감을 좀 보여야겠다. 특히 뭐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 통합 문제도 있고 하니까 예. 제1야당으로서 존재감을 보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화재 현장에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에 다녀갔습니다. 불은 1층 주차장 천장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도록 하죠. 자, 김태영 기자 상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후 2시쯤 문재인 대통령이 이곳 화재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건물 밖에서 불이 난 1층 필로티와 입구, 그리고 건물 외벽 등을 살펴봤는데요. 불이 난 건물 바로 옆에 있는 상황실 텐트로 자리를 옮겨 보고를 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현장에서 15분 정도 머물다 장례식장으로 떠났습니다. 현장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 표정은 줄곧 무겁고 어두웠습니다. 제천 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선 가족들과 50분 동안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이번 불이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관 열선 작업을 하다 불꽃이 스티로폼에 튀었고 확 타오른 스티로폼이 주차장 안에 있던 차로 떨어지면서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이 불로 현재까지 29명이 숨졌습니다. 20명은 통유리로 된 2층 여자 목욕탕에서 변을 당했습니다. 소방당국은 7분여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초동 조치에 아쉬움이 드러났습니다. 출동한 지 30분이 돼서야 2층 안으로 들어간 걸로 확인이 됐는데 일부 시민과 유족들은 소방이 바깥 통유리를 과감하게 깼다면 대규모 인명피해는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제천에서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지난 2015년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죠. 조금 전 대법원에서 홍 대표에 대한 최종 선고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으로 가볼까요? 이윤상 기자. 홍준표 대표의 무죄가 확정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오후 2시 10분쯤 홍준표 대표에 대한 상고심 재판이 있었는데요. 대법원은 홍 대표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홍 대표는 2011년 한나라당 대표 당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는데요. 1심은 홍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에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오늘 대법원이 2심 판단이 맞다고 손을 들어주면서 재판은 2년 반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홍 대표와 함께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던 이완구 전 국무총리 역시 1, 2심 판단이 엇갈렸지만 대법원이 오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에 나와 재판을 방청한 이완구 전 총리는 검찰이 증거 자료를 조작했다며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문무일 검찰총장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설명해 주실까요? 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2015년 숨지기 직전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라고 불리는 뇌물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대법원은 검찰이 증거 자료로 제출한 성완종 리스트와 돈 전달자의 진술 모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 포함해서 이제 다양한 뉴스를 준비해 놓고 있는데요. 오늘은 노은지 강병규 기자와 더불어서 매주 금요일에 만나는 분이죠. 이두화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하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홍준표 대표는 아마 어제 밤잠을 제대로 못 자지 않았을까요?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일 텐데, 자,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대법원이 이제 죄가 없습니다.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홍준표 대표의 반응을 먼저 듣고요. 말씀을 본격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사건에 휘말려서 패목강심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누명을 벗게 돼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한 검성이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치면 올무가 더 옥죄어집니다. 올무에 얽혔다고 해서 거기에 흥분을 하고 자존심을 잃으면 그 올무는 더 옥죄어집니다. 네, 뭐 올무라는 등등의 표현을 썼는데, 그런데 이런 시각도 있었습니다. 이 8명이 그 성완종 메모에 등장을 했는데 뭐 허태열, 홍문종, 유정복, 홍준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서병수, 김기춘, 이병기, 이완구 이렇게 8명이 등장을 했는데 사실 홍준표 대표를 제외하고 나머지 7명은 모조리 다 친박 진영이에요. 그래서 홍준표 대표 이름이 저때 있었을 때
홍준표 대표는 저기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라는 시각도 있었거든요. 의원님 어떻습니까? 예, 사실 좀 예. 결이 다른 인물이죠. 이제 친박의 핵심이라고 내지는 그 선거대책위원회,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나 이렇게 당에서 그 관련해서 아주 주요 당직을 맡고 있던 분들 이름이 많이 오르내렸는데요. 이제 또 저 때 주의해야 될 게 이제 서병수라는 이름이 있었던 건 아니고 부산시장이고, 그죠? 뭐 또 이병기 실장이나 뭐 이완구 이런 분들은 금액이 적혀 있지는 않았고 뭐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대선에서 중요한 직책을 차지하고 있던 분인데 이제 홍준표 대표는 좀 그 친박이라고 하긴 좀 어려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왜 여기에 있냐. 그래서 본인도 그와 관련해서 이제 분리 전략을 썼고 재판에서도 네. 그리고 내가 억울하다, 올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래서 올무에 얽혔다고 해서 흥분하고 자존심을 잃으면 안 되고 예. 그럼 더 옥죄니까 아마 폐목 강심을 하셔서 빠져나오셨나 봐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 홍준표 대표가 오늘 이제 뭐 큰 짐을 덜게 됐는데 한국당 상황은 좀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오늘 오전 제가 비공개 회의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뭐 험악한 고성이 오갔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뭐가 하는 거야 이게? 당 서열 지금 몇인지 알아요? 야, 느껴요. 입어보세요. 해당자는 안 돼요. 문 열어주십시오. 못 열어요. 문 열어주십시오. 못 열어. 못 열어요. 자유한국당은 당 대표의 당이 아닙니다. 사무총장님이 어? 항상 저한테 이런 식으로 무시했었습니다. 당 서열이 무시되고 있는 자유한국당입니다. 당 서열이 나가겠습니다. 무시. 류호의 최고위원하고 홍문표 사무총장 간에 뭔가 설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강병규 기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네, 오늘 이제 당무 감사 재심 결과가 논의되는 그 최고위가 열렸는데 그래서 최고위가 보통은 언론에 오픈돼 있지만 비공개로 오늘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무 감사 기준에 낙제점을 받은 류호의 최고위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홍문종 사무총장이랑 지금 원성을 높이고 싸우고 있는데 사실은 당무 감사 기준에 낙제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안건 대상자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 재심에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홍문종 사무총장은 사무총장이니까 나름 들어올 수 없다라는 그런 원칙을 계속 제시하고 있는 건데 네. 류호의 최고위원은 이 자신에게 낙제점을 준 그 불만 때문인지 계속 이것에 대해서 항의하고 어필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류호의 최고위원 관련된 기사가 많이 인터넷에 떴는데 그 기사들을 딱 하나씩 클릭해서 들어갈 때마다 노 기자 무슨 인형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그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겁니까? 네, 지금 예. 보시는 그 그림, 그 인형 그림을 보시면 다들 많이 봤다, 많이 본 인형인데라고 하실 거예요. 저희도 이제 자주 사용하는 그런 라이언이라는 캐릭터 인형인데 네. 오늘 저걸 들고 나타났어요. 근데 이런 글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라이언과 함께 오늘 다녀왔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계셔서 오늘도 행복하다라고 하면서 뭔가 이제 나에게 힘을 주는 존재 라이언 이런 식의 사연을 계속 했었거든요. 뭐 본인이 좀 약간 힘이 들다 보니까 외로워서 데리고 왔다. 내가 좀 많이 울보지 않냐라고 하면서 저렇게 라이언을 계속 들고 설명을 하는 모습을 보여서 사실 이제 좀 많이 성인이잖아요. 성인이 네. 저렇게 인형에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좀 이례적이어서 기자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뭐 왜 저랬을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도하 형께 좀 질문을 드릴까요? 저는 저 인형을 들고 나온 모습을 보면서 저희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은 아니잖아요. 저 유해 최고위원회 저 지금 뭐랄까요? 좀 속마음이랄까요? 이런 거 좀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분이 아니어서 네. 마음을 짐작하기가 좀 어려운데 근데 이제 그 저게 카카오 프렌즈의 캐릭터 유명한 캐릭터죠, 요즘. 네. 근데 그 성완종 전 회장의 진술이나 녹취 메모를 증거로 하는데 동의를 했어요. 예, 예. 그걸 증거로 하는데 동의를 했는데도 다른 사람들의 진술이 오히려 홍 대표에게 유리했기 때문에 무죄가 나온 거여서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완구 전 총리보다도 홍 대표가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법조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홍 대표의 기자회견 중에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한데 강 어떤 부분이죠? 기자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검찰에서 증거 조작했다라고 하면서 이 책임을 묻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예, 그렇죠. 저도 이제 기자 간담회에서 증거 위조죄를 묻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실제로 있는 건지 제가 법을 찾아봤는데 예. 실제로 증거 위조죄 항목이 있더라고요. 증거 위조죄. 네, 수사기관에서 이 증거를 조작했을 경우에 이제 소송을 걸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형법인데요. 예, 예. 자, 근데 뭐 일단 보면 이게 홍준표 대표의 원하는 대로 네. 이 증거 위조죄가 성립이 되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강 예. 기자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을 짚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홍준표 대표의 1억 원을 받았다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에 특별수사팀장이 시청자 여러분 누구였냐면 지금 현 검찰총장인 문무일 검찰총장이 당시에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단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기자들이 물었어요, 홍 대표한테. 그러면 문부일 검찰총장한테 지금은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홍 대표는 문 총장은 또 그런 일을 안 했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약간 문 총장은 또 감싸는 듯한 발언을 했단 말이죠. 네. 강 기자,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기자들 사이에서도 좀 얘기를 나눴는데 우선 사실 이 수사를 지휘한 것은 문무일 검찰총장이지만 예. 수사에 가담을 한 거는 사실 일선에 직접 수사에 뛰어든 검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무일 총장과의 그 연관성이 좀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그래도 문재인 정부에서 들어서 할 말은 한다라고 생각을 나름 하지 않았겠냐. 감정론적인 측면도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문 총장이 모든 적폐 수사를 연내 마무리한다라고 하면서 청와대는 좀 약간 다른 입장을 냈잖아요. 예. 그것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가 조금 뭐 만족스러웠는지 감정적으로 좀 친근하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홍준표 대표가 이제 1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지 않았었습니까? 그때 굉장히 홍준표 대표가 억울해하는 장면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뭐 저승에 가서 내가 성완종이한테 물어볼 거야 이렇게까지 얘기했었는데요. 그 목소리 듣고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죄 선고하는 거예요. 제가 받는 기분은 마치 무상강도 당한 그런 기분입니다. 돈은 엉뚱한 사람한테 다 줘놓고 왜 나한테 더 씌웠는지. 내 나중에 저승 가서 내 성완종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홍 대표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근데 어때요, 노 기자? 그 홍준표 대표랑 성완종 대표가 정말 개인적으로 좀 친분이 있는 사이입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성완종 전 의원의 어떤 지역구가 충청도잖아요. 그래서 지역구도 겹치지 않고 두 사람이 이렇게 실제로 홍준표 대표의 뭐 주장이긴 합니다만 뭐 사적인 자리에서 만난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본 적이 없고 안부 전화나 한두 번 정도 받은 적이 있을 뿐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건 것도 아니고 전화를 받았던 적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뭐 기억을 거듭해 보니까 예전에 국회 대표실에서 맞추신 적이 있는 것 같다라고 했지만 계속해서 개인적인 친분이 전혀 없어서 상당히 억울하다 이런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아마 기억을 좀 이렇게 보시면 이런 생각들 나시지 않으십니까? 이 성완종 리스트 이제 이 사건이 터지면서 홍준표 대표가 자신의 어떤 처지를 어떤 단어에 이렇게 비유한 적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열심히 그 목소리를 찾아봤는데 한번 들어보고요.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죠. 긴 여행을 가다 보면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질 때도 있고 가시에 찔릴 때도 있고 생채기가 날 때도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 성완종 리스트라는 올무에 지금 내가 얽혀 있습니다. 올무에 걸린 검사들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내 반드시 묻겠습니다. 요즘 검사들은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공판 과정에서 확정된 검사의 증거 조작 혐의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네, 홍준표 대표가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한 검사들 앞으로 두고 봅시다.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도하 의원께 질문을 드릴까요? 오늘 홍준표 대표가 기자회견을 3시에 이제 조금 전 3시에 당사에서 했는데요. 굉장히 비장한 각오가 엿보이고요. 뭐 패목강심이라는 표현도 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근데 아무래도 사실 이제 좀 불안한 건 일정 부분 있었겠죠. 예. 이제 대법원 판결 선고가 날 때까지 확정적이지 않고 또 만약에 항소심 결과와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정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은 있었겠지만 홍준표 대표도 사실은 법조인이기 때문에요. 네. 일정 부분 오늘 선고가 난다는 얘기를 듣고는 항소심 결과가 그대로 갈 거다라는 예상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회견 준비를 하면서 패목강심 이 고사성어도 이제 이 성현의 가르침도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원래
패목강심 화기양제라 그래서 어허. 눈을 감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게 이제 화기를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뭐 몸이 아프거나 안 좋은 우환이 닥쳤을 때 오히려 내면을 돌아보는 계기가 돼서 좋은 점도 있다. 뭐 이런 얘긴데요. 뭐 예. 성현의 가르침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뭐 사실 무엇보다도 이제 가장 그 지방선거 준비함에 있어서 오늘이 가장 불안한 날 중에 하루였겠죠.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뭐 짚어볼 대목이 많아서요. 좀 속도를 내보도록 하죠. 그러면 홍준표 대표가 이제 3시에 기자회견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오전에 한국당 당사에서 비공개 회의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조금 전에 홍준표 대표의 모습과는 좀 사뭇 다른 모습이었죠, 노 기자. 네, 기분이 좀 상당히 좋아 보였어요, 오히려. 이제 약간 겉으로 좀 강해 보이려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기자들을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죠. 대법원 선고가 났을 때는 그 당사 이제 최고위원실 대표실에서 이제 예. 여러 가지 참모들이 모여서 같이 봤대요, 그 결과를. 근데 무죄 확정 판결이 나니까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고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홍준표 대표는 2년 8개월 동안 이 성완종 리스트 사건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목강심이라는 표현도 쓴 것이겠죠. 자, 강병규 기자. 예.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강 기자가 오늘 열심히 하루 종일 취재를 해봤는데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그래서 나가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도하 의원께 질문을 드릴까요? 뭐 이도하 의원께서는 또 변호사시기도 하니까요. 자,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 이제 대법원도 무죄를 선고했는데 그렇게 왔다 갔다 했고 결과적으로 무죄가 나온 결정적인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예, 사실 이거는 이제 물증이 명확하게 있다고 하긴 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예. 전달자 얘기가 있으니까요. 아. 메모랑 진술, 그 돌아가신 분의 진술은 있지만 돌아가신 분이 나와서 이제 증언을 하긴 어렵죠, 법정에서. 근데 그러니까 이제 또 전달자가 있다는 입장인데요. 예. 근데 전달자의 진술이 좀 이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오락가락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돈을 이렇게 사실 이제 법조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돈을 안 받았다는 확증이 있는 게 아니라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검찰이 입증을 못했다 이렇게 예. 생각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유죄의 입증을 검찰이 확실히 못하면 이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무죄로 보는 거니까요. 예, 근데 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오고 나서 대법원까지 지금 1년이 안 걸렸기 때문에 결론이 바뀌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예, 예. 그래서 결론이 이 정도면 아마 항소심 결론이 그대로일 거라고 예상을 한 법조인들이 예. 많을 거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완구 전 총리보다 예. 홍준표 대표가 더 유리할 거라고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들이 예상을 많이 했어요. 그랬군요. 그게 왜냐하면요. 예, 예. 이제 그 항소심에서 이제 그 재판 과정에서 예. 홍준표 대표의 변호사들은